대선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급락했던 주가나 가상화폐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전역의 흑인 학생들에게 인종차별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개인 리조트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을 시도한 아시안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의 행적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대규모 추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민자 보호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근무하던 한인 직원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대가로 돈과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선 이후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회사는 급락했던 주가가 조작 세력을 조사해야 한다는 한마디에 급반등했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회사 또 대선 공약과 관계 있는 가상화폐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내가 트루스 소셜 지분을 파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건 가짜고 소문이라며 매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이 만든 소문으로 보인다. 가짜 소문이나 진술을 한 사람은 관계 당국이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루 전 트루스 소셜 모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23%가량 폭락하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글을 올린 이후 회사 주가는 15% 넘게 다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회사 지분 약 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3분기 매출 약 14억 원에 적자 약 2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선 승리 흐름을 탄 테슬라 주가 역시 사흘째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승리에 올인한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새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테슬라는 8% 넘게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불과 사흘 만에 기업 가치가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 279조 6천억 원가량 불어난 겁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Trump has declared himself a friend of the cryptocurrency world and it's expected to do well under him. 대선 전 공약한 친가상화폐 정책 기대감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현지 시간 8일 낮 한때 사상 처음으로 7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미 전역에서 흑인 학생과 성인들에게 노예 농장에서 모카를 따라는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맞물려 혐오와 차별적 언사가 부추겨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FBI와 각 주 당국은 현재 이 메시지의 배후를 추적 중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8학년 자미아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You have been selected to be a house slave at the Fieldview Farm Plantation. Be ready on Saturday, November 9th, 11 a.m. sharp. 애틀랜타주에 사는 또 다른 8학년 케이든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You'll be dropped out of school and become a full-time cotton picker, making 75 cents an hour. Sounds good. 이 익명의 메시지는 뉴욕과 엘라베마, 캘리포니아주와 오하이오주 등 미전역에서 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발송됐습니다. 모든 문자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거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 노예를 통해 성행했던 대규모 목화 농장을 언급하며 증오적인 발언을 담은 겁니다. I was scared that I was going to get picked up and out of school and have to be a cotton picking, have to pick cotton and slavery. There's no way that it's 2024 and things like this are happening again. And it's just insane, like the level of disrespect that people have for other humans.
비슷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결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선 직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선 분열 조장과 같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문자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문자 사건은 선거 캠프 측과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문자가 전송되면서 학부모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My daughter came down and showed me, I was like, wait a minute. I was angry. One, disgusted. 학교 측도 문자를 받은 학생들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f course, we started to investigate, and that's when we discovered that this was more than just a Stoughton High School issue. So we sent out a statement to our district and, of course, made counseling available to our students and staff throughout the day today for anyone who needed that support. 현재 문자의 출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신자의 인종을 식별하고 AI를 활용해 대량 문자를 발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BI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주 법 집행기관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남성이 또다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비치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우버를 타고 마라라고에 도착한 39살의 캘리포니아 출신 지지의 리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 씨는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중국이 연루됐다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마라라고에 침입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마라라고로부터 500피트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났지만 지난달 말과 어제 또다시 접근을 시도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리 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판비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이후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LA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짐 맥도넬 경찰국장은 과거 카운티 셰리프 국장 시절 연방이민국 아이스와 협력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맥도넬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도 이 같은 협력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청 앞에서는 연일 이민자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A 경찰국은 연방이민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 이민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을 체포하거나 신문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만 불체자 추방으로 600건이 넘는 이민국 요청이 있었지만 한 건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던 한인이 한국 여성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괌 경찰국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 소속 34살의 제이슨 김, 한국명 김명숙 씨가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여행객에게 돈과 성적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한국인 여성은 괌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 2차 심사대로 가게 됐고 이때 김 씨가 통역사로 개입해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괌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과의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추방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현금 5,100달러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가족에게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김 씨는 상급 성범죄 혐의 3건과 직무상 불법 행위, 협박을 통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팽이버섯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HH 프레시 트레이딩사의 대만산 팽이버섯 제품의 샘플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즉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200g짜리 팽이버섯 제품으로 월마트와 다른 소매점에서 지난 8월 20일과 23일에 240상자씩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제품을 모두 회수 조치 내리고 생산을 중단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리스테리아균은 두통과 고열, 메스꺼움, 그리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전기 히터 50만여 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고비라이프와 고비스마트 전기 스페이스 히터에서 과열로 인한 사고가 113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화재가 7건, 화상사고가 1건 보고되면서 미국에서 51만 2,500대, 캐나다에서는 4만 8,6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9인치에서 26인치 크기의 검정색 또는 흰색 히터로 제품 밑면에 H7130부터 H7135까지의 모델 번호가 표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마존과 고비라이프 웹사이트 그리고 틱톡을 통해 $30에서 $150에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리콜 대상 제품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린 초상화가 경매에서 $108만 낙찰되며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경매를 주관한 소더비에 따르면 로봇 아티스트 아이다가 그린 수학자 앨런 튜링의 초상화가 당초 예상가인 $18만 6배에 달하는 $108만 판매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작품으로는 경매 사상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I enjoy being a robot artist. My aim is to continue to create art that sparks dialogues and conversations about new technologies and the changes they are bringing. 이 작품의 주인공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암호를 해독했던 영국 출신의 암호학자이자 초기 컴퓨터 과학자로 인공지능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더비는 이번 낙찰이 AI 기술과 현대미술 시장의 교차점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이다는 근현대미술 전문가인 에이단 멜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버밍엄 대학교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로봇입니다. 와이오밍 주정부가 국립공원 내 일부 토지를 연방정부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와이오밍 토지위원회는 어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내 1제곱마일에 달하는 켈리 파셀 지역을 $1억 미국 내무부에 매각하는 안을 3대2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를 포함한 5명의 주 관리들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매각 완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주 소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립학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번 매각이 와이오밍의 공립교육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와이오밍주는 연방정부가 이 지역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한복의 날을 기념해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어제 10월 21일 한복의 날 제정 1주년을 기념해 한인 이민 역사 속에서 한복의 변천사를 조명하는 한복 날아오르다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한인사회와 문화예술계 인사 등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날레로 한복 패션쇼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인의 이민 역사를 따라 변화한 한복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30여 벌 그리고 각종 한복 장신구 등 다양한 작품들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는 11월 29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한복의 날은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주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어제 창원지검에서 8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또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명 씨는 어제 의혹을 제기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어제 오후 5시 57분 창원지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시간 만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한 명 씨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저하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명 씨는 오히려 강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 변호인은 공익 제보자인 강 씨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 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명 씨 측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강 씨를 향해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 김 변호사는 곧바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반박하는 글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 명 씨를 다시 불러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명 씨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 이전을 조언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가 설명된다며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이전 결정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지인이 당선인 신분이던 대통령이 진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냐고 묻자 명 씨는 속된 표현으로 당연하다고 답변합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고 조언했고 그 말을 들은 김 여사가 집무실과 관절을 옮기도록 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 사주를 봤다고도 과시했습니다. 내가 그 김건희 사모 그저 안재명이라고 눈좀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었는데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야당은 청와대에 단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 한 이유가 드러났다. 피 같은 세금을 쓴 이유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영적 스승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냐며 김 여사의 국정관여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달 말 명 씨는 MBC 취재진에
대통령실 이전 무렵에도 김 여사와 연락을 했다면서도 내가 이삿짐 사장도 아니고 풍수를 보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뭐 하려고 조언을 구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소통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모두 명 씨의 통화 녹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담화로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만 확인됐다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성은 없었다며 혹평을 내놨습니다.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은 회견을 통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벌써 꼬리 내리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야권의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권 단독으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요구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범야권이 모인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도 다음 주 출범해 대통령 탄핵 이후 개혁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메디케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메디케어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과 함께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은 메디케어와 직장건강보험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2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직장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메디케어가 두 번째로 사용되며 20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우선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커버리지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직장건강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65세가 되었을 때 보험료 무료인 메디케어 파트 A만 등록하시고 파트 B는 벌금 없이 등록을 유예하였다가 퇴직 시에 8개월 안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개월 안에 등록하시면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룹 건강보험이 아닌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이나 정부 보조금 혜택 없이 직접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등록하는 시점에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에 대한 지연 등록 벌금을 평생 물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해서 메디케어 파트 A를 구입하셔야 하는 경우 30에서 39분기의 경우 월 $278, 30분기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500의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받으신 지 5년 이상 지난 분의 경우에는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중에 가입할 경우에 파트 A 지연 등록에 대하여 매달 내는 보험료의 1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가입 후 2배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이 생긴 후 2년 동안 파트 A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 후 4년 동안 매달 보험료에 10%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파트 B의 경우에는 일한 기록과 관계없이
만 65세가 되면 가입 자격이 생기므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지원 등록에 대한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 A만 구입하고 파트 B를 구입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함께 구입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에 메디케어를 받으실 나이가 되시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여 가입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40분기 이상 일하신 파트 A 무료 가입자만 해당이 되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미국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신 후에 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이나 개인건강보험 플랜은 반드시 전화를 거셔서 취소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취소가 되지 않아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